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피터팬 주터팬입니다. 7월 1일 하반기의 첫날이 밝았는데요. 1월부터 6월달까지 투자가 쉬었던 분들도 계실 테고 어려웠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7월 저평가 어량주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월달에 종목을 선정했던 기준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공매도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공매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종목들을 서칭했고 차트상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곧 오를 모양의 차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식들을 찾아봤고 마지막으로는 외인, 기관, 수급이 실질적으로 있던 회사들을 찾아봤습니다. 5월달에 투자했던 종목들의 성과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5월달에 분석했던 종목은 SGC 에너지, 동어화성, 롯데정밀화학 이렇게 있었는데 롯데정밀화학 이 친구를 제외하고는 SGC 에너지도 분석일로부터 고점까지 약 플러스 28% 정도, 동어화성은 플러스 30% 정도 되더군요. 이 엑셀은 저희 구독자분이 제가 분석했던 종목들을 실제로 진입하셔서 현재가로 기준 수익률을 산정하시고 종가 기준으로 최대 수익률을 계산해서 정리하신 데이터입니다. 솔로엠, 덕산네오룩스, 지오소프트, 한진, 그리고 태경케미컬에서 아주 큰 시세가 나왔었죠. 그래서 5월달에 효자 종목을 좀 골라보면 SGC 에너지, 동아화성, 그리고 이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우량한 회사들이고 특히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어저께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5월 분석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은 대략 84%가 나왔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이상적인 목표는 월 20%의 수익을 목표로 12개월 동안 실제로 저희들이 이뤄낸다면 수익률은 무려 900%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이 900만원이 된다라는 거겠죠. 사실 전체 자산 대비 월 10%만 돼도 상당히 훌륭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월 수익률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으면 오히려 큰 욕심 없이 주식을 하면서 내가 안 보이던 것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목표는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 채널은 급등주 매수 매도가 아닌 우량주 위주로 천천히 하는 거래를 지향하고 매수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주식 공부를 도와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습관 개선은 저에게 큰 성취가 되니까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21년 하반기 전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투자 환경으로는 매년 6월, 12월은 분기말 평가 관련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6월, 12월은 분기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중에 기간 수급은 아주 뚜렷했고 6월달 환경을 보면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로 마무리가 되었죠. 단 7월달 같은 경우는 이 윈도우 드레싱의 반작용인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축 증가 시기이며 기관 빈집 성과 개선 계절성,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기간이 덜 보유한 2분기 실적 개선주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투자 전략으로는 2분기는 1분기보다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 상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의 주가 임팩트는 크다 라고 전망될 수 있겠죠. 앞으로 나올 실적 프리뷰 리포트 중에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플러스 최근 기간의 수급이 저조한 종목을 선택해야 할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시 경로를 말씀드리면요. 하반기는 방향성에 따른 상승이 이어질 것이고 지수보다는 종목을 살펴보고 포트폴리오 구축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회사는 쿠콘이라는 회사이고 동사의 목표 주가는 72,800원, 투자 의견은 매수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그 이유는 시장에 경쟁자가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쿠콘은 금융,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고객사가 필요한 데이터를 API 형태로 고객사와 연결하는 B2B 데이터 플랫폼 업체인데요. 21년 1분기 기준 매출 비중은 데이터 사업 부분이 41%, 페이먼트 사업 부분이 59%입니다. 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외 자산관리 서비스, 금융사별 대출한도, 차량 시세 등을 API 서비스로 고객사에 제공을 하고 페이먼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간편결제, 입금, 출금, 이체 등에 필요한 API를 제공하겠죠. 쿠콘의 핵심적인 경쟁력은 다음과 같은데요. 데이터죠. 20년간의 정보 수집 연결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스마트 스크래핑, 그러니까 고객의 인증 정보를 이용해 특정 금융사나 공공기관 정보 사이트에 개인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출해서 제공하는 게 스마트 스크래핑이고 금융 밴, VAN이라고 하죠. 신용카드 회사랑 개인 사업자 사이에서 계약 대행 및 신용카드 거래 중개 업무 등을
중개하는 중간다리 역할이고, 세 번째로는 고부가 가치 빅데이터를 다루고 있으며 오픈 API 방법을 통해 500여 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내 유일한 회사입니다. 쿠콘의 매출액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API 수수료 비중은 90% 이상이나 되고요. 따라서 API 개수가 증가하고 고객사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쿠콘의 실적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특히 신규 API 개수는 2018년에 14개, 19년에는 26개로 플러스 85% 성장, 20년에는 36개로 플러스 38% 성장, 고객당 API 이용수는 18년엔 12개, 19년엔 20개, 20년엔 33개로 아주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데이터는 쿠콘의 기업 실적인데요. 21년 1분기 실적은 별도 기준 매출액 143억 원, 20년 3월과 비교했을 때는 플러스 30%나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8억, 20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플러스 65%나 됩니다. 데이터 플랫폼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지닌 쿠콘은 국내에 마땅한 경쟁자가 아예 없는 그런 상황이죠. 부채 비율이 2018년에는 꽤 컸지만 해가 갈수록 아주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보율 또한 아주 건전하게 증가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매출액이 해마다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점진적으로 증가해주는 아주 건전한 회사의 실적 수치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만 보더라도 꽤나 큰 점수를 이 회사에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회사의 평가 및 투자 의견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공공기업 등 약 1600여 개의 기업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객사들의 IT 기반 금융 서비스 상품 확대로 쿠콘의 API 서비스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쿠콘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 약 한 달 동안 모아온 그래프인데요. 개인, 투신, 기타 금융을 제외한 모든 주체들, 특히 사모펀드, 기관에서 아주 큰 매수세가 발견이 되었고요. 개인분들이 던진 물량을 기관이 거의 다 잡아먹었고, 사모펀드는 그것과 상관없이 6월 한 달 동안 거의 계속해서 쿠콘을 매수하더라고요. 기관의 매수도 좋지만 사모펀드까지 같이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쿠콘의 월봉인데요. 월봉은 사실 크게 볼 게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주봉을 보시면 바닥에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 파랑 색깔이 11선인데 11선 위로 주가가 올라타서 양봉을 무려 4개나 만들어주며 올라가려는 모습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요, 일봉 이동평균선은 현재 정배열 상태로 주가의 흐름이 꽤나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날의 자리에서 바로 진입해도 크게 부담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개인적으로 진입한다라고 하시면은 시가의 정찰병 한 주 정도 보내놓으시고 종가의 상황 괜찮으시면 더 담아가시는, 아니면 주가의 흐름을 며칠 동안 지켜보시다가 천천히 분할해서 매수하셔도 괜찮은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네요. 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1차 단기 저항은 72,800원으로 보여지고, 72,800원을 뚫고 지지해 준다면 목표가는 8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이 아주 준수하게 흘러가고 있고, 수급 또한 명확하게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차트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회사는 DB하이텍이고요. DB하이텍의 21년 2분기 영업이익은 826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아주 크게 상회할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3분기부터는 P와 Q가 모두 성장 국면에 진입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P는 가격, Q는 판매량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8인치 파운드리 호황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82,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21년 2분기의 예상 데이터인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보셔도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아주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8인치 파운드리 판가 인상이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이 이 업체별로 조금 다르게 나타날 텐데, DB하이텍의 경우는 2분기 매출부터 판가 인상이 온기 반영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합니다. 2분기까지는 판매량 증가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2분기에 매출이 증가한다면 그건 곧바로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네요. 자, 그리고 21년 3분기 데이터를 보시면요, 확실히 P와 Q 모두 성장 국면에 진입한다 라는 숫자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21년 영업이익은 3,45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무려 플러스 44%,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할 긍정적인 전망이 있죠. 자, 그리고 8인치 파운드리 호황이 장기화 될 것이다
라는 키워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내년까지는 지속된다 라고 합니다. 뭐가요?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요. 특히 8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은 10인치 대비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8인치 파운드리 업체들은 제조 공정에 필요한 핵심 설비들이 단종되면서 중고 장비나 경쟁사 폐 인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DBH텍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아주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겠죠. 자, 회사의 평가 및 투자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TWS, 이건 블루투스 이어폰에 들어가는 기술인데요. 이러한 신규 어플리케이션 성장에 따른 공급 부족, 판가 상승이라면 이러한 판가 상승 사이클 장기화는 더욱 무게가 실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판가 상승 사이클이 장기화된다면 DBH텍의 마진이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이런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게다가 극심한 8인치 공급 부족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DBH텍의 입지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고, 신규 라인 증설까지 가시화된다면 DBH텍이 해외 경쟁사 대비 할인받는 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DBH텍의 6월 1일부터 6월 30일 한 달간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데이터인데요. 개인분들을 제외한 모든 주체들, 기관, 외인, 연기금, 사모펀드, 보험, 금융투자, 투신까지 모두 다 DBH텍을 일괄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기관, 외인, DBH텍을 아주 쓸어 담고 있더라고요. 기관과 외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작성한 레포트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하반기 쪽은 확실히 비메모리 쪽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DBH텍의 월, 주, 일봉을 살펴보시면 월봉 이동평균선은 현재 정배열 상태, 그러니까 추세는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을 알리는 거래량이 이 구간에서 발생이 되었는데요. 상승 파동의 절반, 그 이상을 훼손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조정 구간에서 발생했던 거래량은 꽤나 미미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량을 턴 게 아니라 그냥 명분에 의한 조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봉을 보셔도 주봉 이동평균선 또한 현재 정배열 상태, 추세 괜찮고, 여기 보이시는 하락 추세선이 보이실 텐데요. 이 하락 추세선을 저는 돌파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리테스트 과정, 추세선을 한번 살짝 지려 밟아준 다음에 튕겨져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일단 확실히 돌파는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봉으로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더라도 여기 하락 구간에서 터진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죠. 네, 일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일봉 이동평균선은 정배열 상태이고, 주가가 조금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57,000원부터 57,700원까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대응 방법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의 자리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제가 진입한다면 최대한 분할해서 진입을 하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줄 때 그때 한번 재매수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항 가격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고, 증권사 목표가인 82,000원까지 도달하려면 당연히 저항 가격대를 뚫고 지지받아줘야 8만원 언저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반기에 비메모리 쪽 회사들의 훌륭한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DBH텍 아주 괜찮은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회사는 한미사이언스라는 회사입니다. 기관과 연기금에 쌍끌이 매수가 있었던 회사이며 mRNA 관련주로 진원생명과학과 백신 자급화에 대비하기 위해 협력하는 회사이고, 연간 성장하는 준수한 기업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미사이언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이고 시가총액은 약 5조 원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자, mRNA 백신 원액에 대한 뉴스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님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 설비가 부족해서 mRNA 백신 원액을 못 만들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데, 사실 알려진 바와 다르고, 이 대표님이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면 한미약품 포함 국내에서 공정을 마스터한 회사는 2개 이상 된다라고 합니다. 덧붙여 화이자, 모더나에게 돈을 내고 지재권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뜻에서 미국이 mRNA 지재권을 열어줄 경우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2개에서 3개 국내 회사가 힘을 합치면 올해 5천만 개에서 1억 도지까지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당장이라도 다른 나라에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완료했다,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모더나와 화이자가 쓰는 LNP를 사용하려면 원작자의 동의 또는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 동의나 미국 정부의 도움만 있으면
바로 약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가 완전히 갖춰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한미사이언스의 연간 실적과 최근 분기 실적을 살펴보시면요. 연매출의 경우 매년 꾸준하게 상승해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또한 매우 준수합니다. 게다가 동사의 부채 비율은 60% 미만대로 상당히 훌륭하고 이별 또한 이 정도면 무난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21년 1분기 실적이 20년 3분기 그러니까 YOY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과 순이익 측면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분기 출발이 또 괜찮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보고 계신 데이터는 한 달 동안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고 마찬가지로 개인분들을 제외한 기관과 연기금의 쌍끌이 순매수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6월 한 달 동안 거의 계속 샀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계속해서 한매사이언스를 매수하고 있었고요. 연기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 기관과 연기금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종목이라도 등록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차트를 월주 일봉을 살펴보시면요. 한미사이언스의 월봉은 웨지 패턴, 그러니까 하락쇄경 패턴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러한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는 점점 이 하락의 크기를 줄여나가고 어느 순간부터는 매도세가 잦아지며 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돌파하고 지지받는 이런 패턴이 하락쇄기형 패턴인데요. 대표적인 상승 반전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패턴의 신뢰도는 거래량에 달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량도 받쳐주었기 때문에 지금 한미사이언스가 만들어준 패턴은 신뢰도가 꽤나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봉으로 좀 자세하게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온 모습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주가를 위로 띄우고 잠시 쉬어가다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페넌트 패턴 만들어주고 또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봉 이동평균선 또한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는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봉상 저항이 될 수 있는 밴드는 82,400원부터 91,200원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주가가 여기를 치고 올라가려고 해도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 밴드를 뚫고 지지해준다면 더 멀리까지 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7월달 종목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쳤는데요. 먼저 저는 종목 추천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그런 영상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열심히 일하시느라 가정을 돌보시느라 자료를 찾아보실 시간이 없는 건전한 종목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한 분석, 주식 공부 영상입니다. 증시는 저희들의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늘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파는 위험 관리 방식으로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지향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